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계량 경제학의 세계에서 숫자가 아닌 데이터, 예를 들면 성별이나 정책 같은 것들, 이런 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해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배운 회귀 모양은 숫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성별이나 지역 또는 어떤 정책이 있냐 없냐처럼 숫자가 아닌 중요한 정보가 정말 많단 말이죠. 이런 변수들의 영향은 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더미 변수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에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요, 그런 질적 데이터를 우리 모형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왜 이런 질적 자료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마법 같은 해결책인 0과 1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예시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실제 경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많은 변수들이 사실은 숫자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거주 지역이 동부다, 서부다 이런 걸 수학 공식에 그냥 넣을 순 없잖아요. 당연히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겠죠.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0과 1의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질적 변수들을 숫자로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이 더미 변수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꺼짐은 0, 켜짐은 1. 딱 이렇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별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럼 남성을 기준으로 딱 정해서 0을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준 범주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1을 주는 거죠.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로 바꿨죠? 이제 이걸 회귀 분석에 바로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0하고 1이 생긴 건 알겠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회귀방 정식을 어떻게 바꾸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간단한 모형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성별이 식품 지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모형인데요. 여기서 여성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변수, 이게 바로 우리 더미 변수 D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남성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남성은 더미 변수 D가 0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남성의 평균 지출액은? 그냥 절편인 베타1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베타1은 기준 집단인 남성의 평균 식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성의 경우를 볼까요? 여성은 더미 변수 D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평균 지출액은 베타1에다가 베타2를 더한 값이 됩니다. 즉 남성의 평균 지출액에 베타2가 더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베타2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성의 평균 지출액일까요? 아니죠. 바로 기준 집단인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평균 지출액이 얼마나 더 많은지 혹은 적은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여성의 평균 지출액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 실제 경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자료는 노동권리법이 노조 가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네요. 그럼 여기서는 그 법이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질적 변수가 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니까 노동권리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7.161로 나왔어요. 자,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이 마이너스 7.161이라는 숫자는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 때 노동권리법이 있는 주가 없는 주에 비해서 노조 가입률이 평균적으로 7.161%포인트 더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세요. 그냥 법이 있냐 없냐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결과인 거죠. 와, 꽤 직관적인데요. 교수님,
그럼 만약에 남성, 여성 이렇게 범주가 두 개면 그냥 더미 변수도 두 개 만들면 안 되나요? 남성이면 1인 더미 변수 하나, 여성이면 1인 더미 변수 하나 이렇게요. 아주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더미 변수 함정이라고 부르는 아주 흔한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남성 더미랑 여성 더미를 둘 다 모형에 넣어버리면 이 두 변수의 합은 항상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건 절편항이 주는 정보랑 완벽하게 겹쳐버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완벽한 다중공산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혼란에 빠져서 어떤 변수의 효과를 따로 분리해서 계산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있어요. m개의 범주가 있으면 더미 변수는 n-1개만 만든다. 항상 하나는 비교를 위한 기준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놀랍도록 유용한 도구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더미 변수는 질적 정보를 0과 1로 바꿔서 회귀 분석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개수는 기준이 되는 집단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항상 하나의 범주를 기준점으로 남겨두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분석하고 싶은 주제는 뭔가요? 그 주제에는 어떤 중요한 질적 변수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그룹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